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이번 주도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나왔는데 강남권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마용성 이런 지역들의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6.27 대책 발표가 나오고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가는데 6.27 부동산 안정 대책, 그러니까 고강도 대출 규제 대책이 상당히 위력,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또 광진, 용산, 마포, 그리고 양천, 영등포, 강동, 동작 이런 지역과 또 한강벨트라고 하죠. 이들 지역에서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는 0.15%에서 0.14%로, 서초구는 0.32%에서 0.28%로, 그 다음에 성동구는 0.45%, 0.37%. 그러니까 크게 일주일이니까 낮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6.27 대책의 효과가 상당히 위력적이었다,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6.27 대책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집값은 2월 12일 토지 해제부터 올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또 6월 달에는 이미 많이 올랐고, 강남권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재건축가 대단지가 많았잖아요. 이 얘기는 뭐 3월, 4월, 5월, 6월까지 4개월 동안 얼마나 올랐겠어요. 좀 느린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발빠른 투자자라면 뭐 6월 들어서 집 사고 7월에 사는 사람은, 제가 말했죠. 이거는 좀 느린 추종자, 슬로우 팔로워라고. 그러니까 선도자 같은, 포스트 무버 같은 경우에는 2, 3월에 봄 이사철에, 특히 2월에 샀겠죠. 그렇죠? 그리고 발빠르게 또 우리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나 또 공부를 평상시에 했던 저의 유료 상담 고객이나 강의 들었던 분들은 뭐 2월에 샀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라고 제가 뭐 서울시장이 집 사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사라고 신호를 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빗장을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우르르 몰려들면서 홍수처럼 집을 많이 샀다. 거래량이 급증. 그래서 6.27 대책의 효과에 따른 것도 있지만 이미 살 사람은 다 샀다. 끝물이었다. 끝물에 6.27 대책이 많이 오른되곤 할 수 없어요. 윤석열 정부가 또 탄핵 정국 이후에 뭐 정부가 리더십에 실종이 있었고, 또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6월 3일 날 출범했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는데 어떻게 정책 준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감안하면 결국 지난 정부가 서울시가 엉뚱한 일을 해서 좀 잠자고 있던, 올해까지는 좀 안정세를 보이던 강남은 작년에 반짝 상승하고 이제 안정 국면에 접어들려고 했는데 여기다가 다시 불을 지핀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 돌이켜 보아도 화가 나고, 우리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바보 같은 그런 정책, 어리석은 잘못한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뭐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보여져요. 예상이 중요한데요. 어쨌든 6.27 대책의 효과, 지나치게 급등한 거에 대한 자율 조정, 그리고 이미 살만한 사람은 샀기 때문에 추가로 살 사람이 적었고, 또 비수기가 겹쳤고, 이렇게 한 4가지 이유가 겹쳐져서 시장의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부 재건축 단지와 대단지 중심으로 해서 저는 트렌드라고 그랬죠. 주거 트렌드. 이 결국 트렌드란 말은 인기도 선호도란 뜻이에요. 이런 매물도 안 나오면서 이를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거래 감소로 가격 상승폭이 줄었지만, 완전히 비수기 인정을 감안하면 한 달 정도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다만 또 8월 중순 이후에 가을 또 이사철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전세든 매매든 또 수요가 좀 늘어나고, 봄 가을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사철 성수기니까. 또 이때
실수요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상고하죠. 그러니까 하반기는 오르더라도 상반기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뜨거운 불장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정부가 이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이상경 국토부 차관님과는 뭐 아주 가깝지는 않아도 소통을 하는데요. 이분이 차관으로, 장관은 아직 공석이지만 저는 공급주의자고 시장을 잘 아는 분이어서, 학자지만 저는 그 시장에 가장 효과적인 그런 대책을 낼 거라고 봅니다. 대책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가격이 만약 오른다면 이제는 실기하지 않고 나올 것 같은데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온다. 그거는 세 가지다 그랬죠. 재건축 재개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가 약 5개월, 5년을 인허가 기간을 줄인다고 했어요. 그러나 PF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공사비가 내려가지 않으면 뭐 인허가를 빨리 해준다고 해서, 근데 인허가를 뭐 진작 빨리 했어야죠. 뭐 재건축이 시작이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인허가를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이 공무원들 보면.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지금 빨리 한다고 하면 해도 또 내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뭐 상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강변 같은 경우는 압구정만 보아도 지금 뷰가 좋은 곳이 있잖아요.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는 재건축해도 지금 가격도 비싸고 재건축 이후에도 그 로얄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또 쉽게 동의가 안 돼요. 그리고 압구정 미성만 해도 지금 상가가 쪼개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잠실주고 5단지도 지금 쪼개기가 됐고, 장미 아파트도 그렇거든요. 이게 심각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위 분양권을 줄 것인가, 입주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주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도, 제가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라 이랬으면, 서울시장이면 이런 거 벌써 마련했어요. 이 말이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속 터지는 일입니다. 제가 공무원들 수고하는데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쪼개기로 해서 이익을 보는 거는 투기꾼밖에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투기꾼을 방치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빠르게 이 분양권을 어느 시점을 정해서, 예를 들면 빌라 같은 것도 사용 승인 일자에 따라서 굉장히 요 분양권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기준을 정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 내부의 갈등,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텐데 참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하려는 게 아니라, 공급 대책이 나온다면 재건축 재개발인데 이러다가 말이 좀 들어갔어요. 이런 것도 빠르게 해야 돼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행정, 이게 이제 행정이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축의꾼과 조합은 이렇게 맡겨두면 이거 언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공공유휴부지 활용하는 거, 이건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는 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실천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3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속도 내는 거죠.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돈이 없고 뭐 토지 보상비가 안 돼 있고, 지금 교통망 같은 경우도 보아도 말하자면 지금 미래신사선 같은 경우도 지금 입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돼요. 이거 정말 이해가 돼요? 제가 미래신도시 주민이라면 진짜 데모라도 할 것 같아요. 이 정권이 3번 바뀌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이거 언제 될지 몰라요. 이 정말 서울에 지금 인프라 얼마나, 이것들이 되면 지상교통이 줄어들고 병목 현상을 줄이고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누구나 다 반대하지도 않아요. 제가 제2경부고속도로도 보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건 어느 정권이고 간에 이 중요한 이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그건 정말 경부고속도로 한번 타보시면 아시죠? 근데 그 중요한 걸, 그리고 우리 국민도 문제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이걸 지탄하고 막 반발하고
이런 것들은 막 정치적으로는 막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단체가 없어요. 저만 이렇게 답답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참,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는 거 아닌데 여러분들도 서울에 앞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정부의 예산이나 서울시도 그렇고 좀 촉구할 필요가 있다. 말만 계속 남발하거든요. 계획 나와도 실천이 안 되니까 굳이 하세월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는 세금 대책. 지금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종부세 부과 공정 가격 공정 시장 가격 그 비율을 좀 조정하려고 해요. 50에서 80% 그러니까 공시 가격에서 50에서 80% 할증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할증이 될 가능성이 이게 유예가 됐었잖아요. 또 윤석열 정부는 뭐 세금을 징벌적 세금을 없애겠다면서 너무 또 세금을 이렇게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세수가 또 낮아졌고 본인은 세금도 안 내면서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 정부는 또 여기다가 민생지원금이라든지 재정 누수가 또 심화되니까 또 세금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참 딜레마죠. 저도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를 글로벌 기준에 상속증여세도 상속증여세는 너무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세제를 한번 좀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걸 부동산 때문에 세금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은 내야죠.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올렸다 내렸다 이러니까 혼란스럽다는 거고 또 갑자기 또 세금을 안 내다가 내는 아무리 자산가라고 그래도 또 강남 같은 데는 자산가라고 하지만 이 어르신들이 많이 살잖아요. 저처럼 이런 사람들은 소득도 없는데 갑자기 또 이 종부세가 높아지면 이거 팔고 나가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심층적이고 종합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대출 규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LTV가 지금 규제 지역은 50이고 비규제 지역은 70이잖아요. 규제 지역은 지금 4군데밖에 없어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인데 이걸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대출은 지금 6억 이상 안 돼 있지만 LTV 규제도 좀 더 강화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 두 가지 카드를 정부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규제에 나올 것에 대비해야 되고 이제 대출 받아서 집 사기는 좀 더 어려워졌고 또 금리도 빨리 내리지 않는다면 스트레스 DSR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출 받기도 더 어려워졌고 이 대출 금리도 지금 올라요. 근데 예금 금리만 내리거든. 그럼 누가 좋아요? 은행만 좋아요. 이것도 굉장히 금융 당국이 좀 들여다봐야 될지. 은행들은 지금 돈잔치 하느라고 난리예요. 이익이 많이 주가도 많이 뛰고요. 명예퇴직한다 그러면 돈을 몇 억씩 주고 이 얼마나 상대적 박탈금을 가져와요. 이런 것들도 저는 금융위원회나 금융당국 이재명 정부는 좀 눈여겨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예방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쪽에 속도를 내서 저는 꼭 필요한 내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공공임대가 됐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가 해야 될. 그러니까 시장 안정, 서민 주거 복지 향상, 그 다음에 주거 수준의 향상 이 세 가지 목표라는 걸 꼭 이걸 염두에 두시고 다음 대책이 나올 때는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올 것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주거 공급 로드맵을 연차별로 제시할 것. 그 다음에 규제 정책이 나오더라도 세금이나 대출 규제가 추가로 나오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실수요자는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또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해서 말 그대로 시장 맞춤형, 수요자 맞춤형, 서민 주거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함께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